하노이 노딜에 이어 스톡홀름 노딜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좀 어렵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함께 궁금한 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북한이 왜 판을 깬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협상은 명분 쌓기용이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북한 대표단이 협상 결렬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요. 마치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읊었다. 이렇게 본 것은 협상 결렬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 시각은 미국이 가져온 조치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갖고 온 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미국은 창의적인 안을 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북한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게 비핵화의 최종 상태,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을 요구했을 거나 또는 영변 시설 외에도 비공개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보상 조치,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섬유 수출을 몇 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조치가 북한의 기준에는 성에 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끈 말이 ICBM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사실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 사실상의 어떤 동결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풀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긴장을 하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ICBM을 발사하면은 압박 요인이 되겠죠. 자기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사례가 결국 지난 10월 2일 날 발사한 SLBM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그러한 도발 카드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안을 받아내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SLBM 발사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질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협상력을 끌어올리는데 좋은 영향이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SLBM 발사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다거나 그런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반대로 북한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기회 요인으로 포착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정치 현실, 이것도 지금 북핵 협상과 무관치 않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좀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 이걸 어떤 국면 돌파용으로 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북한에게 대폭 양보해서 타협을 한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2017년과 같은 맥시멈 프레셔, 최대의 압박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한반도 상황은 더욱더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과 같은 그런 긴장이 다시 온다는 게 사실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협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